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치 토익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나가치 토익 1기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조금 모집 마감을 일찍 하게 됐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학생을 뽑게 됐는데요.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과외 신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 항목을 적어 놨었습니다. 여러 항목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나가치 토익에게 과외를 받고 싶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본인이 토익 공부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점수대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300점대도 있으셨고 800점 후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셨는데요. 제가 계속 보다가 공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일단 첫 번째로 600점 이하이신 분들을 위한 공부 학습법을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600점 이하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700점 정도까지도 이 공부법으로 학습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익 공부를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위에 좀 봐주세요. 단어 암기, 두 번째는 직독직해 해석 연습, 세 번째는 문법 문제, 네 번째는 기출 문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단어 암기와 해석은 무조건 갖춰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풀고 또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어 암기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단어 암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적어놨죠. 제가 첫 시험이 800 중반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970점을 받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800점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춰놓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기 전에도 고득점자들 그리고 만점자 분들께서 하시는 조언들을 봤을 때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제 공부 첫 시간에 단어 암기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넣어놓고 꾸역꾸역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단어 200개 정도씩 했어요. 해커스 노랭이 복화 기준으로 하면은 데이 하나당 대표 단어는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예문까지 하고 800점, 900점대까지 하다 보니까 200개가 훌쩍 넘더라고요. 하지만 전 단어의 중요성을 크게 많이 느껴가지고 꾸역꾸역 하루에 200개씩 누적 복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200개만 적어놨어요. 처음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하루에 200개씩 암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보통 단어를 암기하신다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해요. 영단어랑 또 뭐 확인해요? 뜻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만 제가 영단어 암기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발음도 알아야 되고 품사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일단 발음은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LC예요.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면 이 단어가 LC에 나왔을 때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단어 암기하실 땐 발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품사를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면 품사 알아봤자 뭐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께서 문법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법 문제 20문제 중 대략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20문제 중에서 60% 이상이요. 여러분 품사 문제예요. 빈칸을 뚫어놓고 너 이 자리에 들어갈 품사 알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접근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거는 제 문법 문제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오케이, 나 여기 명사 들어가는 것까진 파악을 했는데 ABCD를 봤는데 뭐가 명사인지 모르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암기하실 때 품사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문법 문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해석 실력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예문 해석도 하면서 단어를 다 챙기긴 했지만요. 여기에 예문은 지금 적어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루에 200개씩 암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암기라는 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기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좀 단기 기업파예요. 그래서 많이 까먹어요. 까먹고
하루 열심히 외워도 다음날 까먹고 또 다다음날 또 복습 안 하면 또 까먹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단어 암기가 제일 힘들었고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쭉 훑어보다가 저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링크에도 걸어 드릴 건데 147, 14, 30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누적 복습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그 영단어 암기법 영상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정말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암기가 아니라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복습표를 따르는 건데 처음 1회독을 할 때, 처음 이 데이 하나를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영단어를 봤어요. 영단어 보고 발음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품사가 이거구나. 뜻은 이거구나.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확인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1회독을 하시면서 몰랐던 단어에만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600점 이하이신 분들은 다 체크하게 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걸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체크를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1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처음에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 뜻이구나. 이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1회독입니다. 그렇게 하고 2회독 때는 이제 테스트인 거예요. 왜? 전 이미 1회독을 했으니까 한번 훑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루에 무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어 암기를 일단 1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 공부를 합니다. 해석 공부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또 단어 암기 2회독 한번 다시 하고 그다음 LC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3회독 하고 RC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4회독 하고 문법 공부하고 나서 5회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본인이 반복할 수 있는 그 주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에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딱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단어를 보자마자 뜻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고향은 어디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나요? 제 이름은 제 고향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 이름은 뭐뭐고요. 나같이 토익이고요. 제 고향은 대전이고요.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시죠? 딱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토익 시험은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거 하면은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 단어를 보자마자 뜻이 툭 튀어나오면 그건 패스입니다.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체크를 처음 해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답을 바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체크 이제 하지 마시고 냅두시고 또 체크하는 거예요. 대답 못한 거에만 이렇게 2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반복할 때는 이 체크한 단어만 보고 오케이 이거 대답했으면 냅두고 또 체크해야 되네. 또 체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무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암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한 반복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 단어를 보자마자 뜻이 툭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 주시는 거여서요. 본인의 점수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암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무한 반복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누적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나 오늘 이거 전체 다 안 외우면 안 돼 라는 마음보다는요. 오케이 나 또 누적 복습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그날 최대한 반복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커스 노랭이 복화를 이용해서 데이당 200개 정도씩 외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예문이 있잖아요. 제가 예문 해석까지는 여러분께 하라고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문 보충 자료를 왜 제가 여기다 적어놨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가 qualified라는 단어가 있어요. qualified. 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자격이 있는 이라고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 동사, 세트 표현 혹은 동사 뒷구조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qualified는요, 앞에 be qualified for 이렇게 세트로 항상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able도 마찬가지예요. able은 뭐예요? be able to 동사로 쓰여서 투동사 할 수 있다고요. 얘는 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다 이 세트 표현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단어 암기장,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링크에도 다 달아드릴게요. 예문 보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데이마다 단어 암기하실 때 그걸 항상 다 체크하시면서 같이 병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200개씩, 그러니까 데이 하나씩, 혹은 저는 좀 더 급합니다 라고 하면 데이 2-3개씩 막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 암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어 암기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세요. 600점 이하이신 분들이 저한테 딱 하나만 해야 되면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전 단어 암기라고 그냥 무조건 말씀드려요. 한 달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단어 암기만 미친 듯이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개씩 말고요. 하루에 400-500개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날 단어 암기 다 안 해도 되고요. 무한 반복만 하셔서 누적 복습으로 해결하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단어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요, 이제 느낌이 달라져요. 문장을 볼 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께서 꼭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 암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4가지 파트로 나눴는데요. 일단 600점 이하이신 분들은요, 딱 이거, 이 3가지만이라도 꼭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어 암기만 진행해 주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요. 전 토익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플러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 3가지를 먼저 해주시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 연습입니다. 제가 아까 해커스 노랭이 복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문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해석을 조금 맘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독직기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장 구조만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문법 내용에만 치중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해석 연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영어 문장 해석 방법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큰 틀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3가지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고요. 동사 뒷구조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후치 수식 파악해야 되고요. 영어 문장 해석은 이 3가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큰 틀을 잡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공드리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저는 하산문이라고 하거든요. 하산문 영상이 인기가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토익 시험은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 이걸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문법 문제 영상들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영상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그런 영상인데 조금 문법 문제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는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하산문 해석 시리즈 영상은 총 47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 개수는 총 130문장입니다. 적은 개수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걸로 충분히 해석 연습이 되실 겁니다. 여기 담겨있는 문장들은 기출 문장들이고요. 조금 문장 구조가 복잡하거나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가 많다라는 문제들 위주로만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47강이고 한 강당 거의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강씩만 하시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마스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해석 실력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해커스 노랭이 복화 예문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기에 적용하시면서 번역본과 해석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고 어쨌든 이 2가지를 병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전 해석 연습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번째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저기 영상 잠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파트 1을 틀리는 이유, 파트 2를 틀리는 이유, 파트 3, 4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파트 1에 나오는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다 정리해놔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다 정리해놨고요. 파트 2도 문장 유형별로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평서문, 선택 의문문 등등 어떻게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지, 파트 3, 4는 질문, 빈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틈 나는 대로 이거 병행하시면서 하루에 이거 하시고 이거를 5일에 걸쳐서 하시든 이거를 4일에 걸쳐서 하시든
아니면은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쨌든 얘는 플러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병행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 여러분. 600점 이하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만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문제풀이 스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단어 암기와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문법 문제도 전 같이 해결해 주고 싶어요 하면요. 이걸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이 문법 문제 채널로 되게 유명해요. 좀 인기가 많은데 2시간짜리 문법 문제 총정리로 한번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먼저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저는요 제대로 그냥 공부할래요 라고 하면요. 이 문장, 이 문제들 그냥 생략하시고요. 문법 문제 시리즈가 총 16강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맨 처음에 업로드된 거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게 첫 번째 강의거든요. 이것부터 16강을 하루에 한 강씩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산문 해석 시리즈에 제가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문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5개에서 15개 정도의 문법 문제까지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께서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들이 100%를 다 다루진 못해요. 왜냐면은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밖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모두 설명을 드려서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께서 하시면요. 문법 문제에서 틀리는 개수가 정말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딱 이것만 목표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단어 암기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단어 암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전 좀 욕심이 있습니다.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단어 암기에 해석 연습, 하산문 해석 시리즈랑 노랭이 복화 그리고 제 영상들로 해석까지 해주시고요. 문법 문제도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한 강의당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요. 얘도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 기출 문제도 병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00점 이하이신 분들. 근데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문제풀이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단어 암기 해석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기출 문제 양을 점점 늘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어 암기는 제대로 안 해놓으시고 기출 문제 양만, 문제풀이 양만 이렇게 늘려놓으시면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 RC의 모든 것 그리고 LC의 모든 것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요. 문제풀이를 파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위해서 푸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각 문제를 풀어야 하고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로 큰 틀을 잡아주세요. 기출문제 학습법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있으시거나 혹은 600점짜리 그냥 단권 이렇게 있으시면요. 파트별로 여러분 한 문제씩만 풀어주세요. 문제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질문하실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푼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뷰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에게 부족한 단어, 해석 같은 걸 다 잡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고 싶은 거 꼭 참으시고요. 지금은 파트별로 한 문제씩만 푸세요. 이것도 여러분 리뷰까지 하시면 시간 꽤 걸립니다.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방향 잡아주시고요. LC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 1, 2는요.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모르는 단어 뽑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장 구조는 다 여기다가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영상 보시고 나서 풀어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 1, 2는 단어, 모르는 단어, 문장 구조는 좀 잡아놨기 때문에 직청직해가 바로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직청직해가 되시려면 직독직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다시 한국어로 배열해가지고 이해하는 이 습관을 버리시고 바로 읽자마자 이해하는 거 이게 되셔야지만 직청직해가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파트 1, 2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문장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청직해 연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모르는 단어만 잘 잡으시면. 근데 파트 3, 4는 조금 달라요. 파트 3, 4는 한 지문당 거의 10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화문이. 근데 더 중요한 건 파트 3, 4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듣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께서
대화를 듣기 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고 선택지 있고 질문 하나 있고 선택지 있고 질문 하나 있고 선택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한 세트로 나오잖아요. 이거를요 25초 안에 스키밍을 하시는 겁니다. 다 해석하시고 선택지도 한 번씩 봐주시고 질문 해석하시고 선택지 봐주시고 질문 해석하시고 선택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아 이런 질문이 있었지 이 흐름대로 정답의 근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5초여야 됩니다. 보통 30초에서 35초 사이가 되는데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게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25초로 맞춰놓고 스키밍 하는 연습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독학할 때요. 독학하실 때 제가 한 문제씩 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한 지문을 풀 때 딱 25초 타이머 딱 맞춰 놓으시고요. 딱 스키밍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질문, 선택지, 질문, 선택지, 질문, 선택지 스키밍 해주시고 그리고 음원을 재생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는 분석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파트 3, 4에서는요. 정답의 근거 패러프레이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pple이라고 나왔어요. 지문에서 apple인데요. 선택지엔 fruit이라고 정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 3, 4에서는요. 스키밍 하는 연습 그리고 정답의 근거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됐는지 느끼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되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LC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RC도 마찬가지입니다. RC 파트 5, 6는요. 일단 파트 5 문법 문제는 제 문법 문제 시리즈로 잡아주시고요. 나머진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다 잡으시고요. 파트 6 하실 때도 모르는 단어 다 잡으시고 직독직해가 바로바로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석 연습 꼼꼼히 해주시면서 틀린 문제 분석해 주시고요. 이때도 파트 7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3, 4, 7은요. 스키밍과 정답의 근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 7에서의 스키밍은요. 질문만 스키밍 하시는 겁니다. 선택지 보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질문 얘가 나에게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그 내용에 빠져서 읽다가 한 단락이나 두 단락이 끝났을 때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고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정답의 근거인데 여러분 파트 7에서는요. 우리의 추측으로 절대 푸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C라는 답을 찍었다면요. 이 C라는 답의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께서 지문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실 수 있어야 돼요. 즉 정답의 근거는 지문의 딱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연습이 1순위예요. 내 추측이 아니라 내가 이걸 찍었다면 나 이거 정답의 근거는 이 문장이야. 난 이 문장을 보고 이 선택지를 찍었어.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것만 되시더라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파트 7도 그렇고 파트 3, 4도 그렇고 질문 순서대로 정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질문 순서대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순서로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출 문제는요. RC, LC 모든 것 가장 먼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아놓고 파트별로 한 문제씩만 푸셔도 되고요. 덜 푸셔도 돼요. 오케이? 더 많이 푸지 마시고요. 덜 푸셔도 되니까 일단은 단어, 해석, 문법 문제 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 기출 문제로 적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하실 때 무조건 이거는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익 공부 학습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 하루 일정을 좀 짜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페이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건 기본 틀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하루 일정표입니다. 일단 첫째 날에는 전날 학습 내용 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만약에 이튿날이 되었다라는 거, 딱 지금이 이튿날일 때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무조건 여러분 그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전날 학습 내용 복습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날에 예를 들어서 7시간, 8시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복습을 안 하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학습 내용, 내가 모르는 예문 체크해뒀어요.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해뒀어요 하면요. 그거라도 복습을 꼭 해주시고 당일 학습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건너뛰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근데 저는 단어 암기와 직독직해를 먼저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셔서 이건 안 하셔도 되지만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해커스 노랭이 복화책으로 가신다는 이제 가정하에 좀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데이 하나를 암기하는 건데 이 양은 보통 예문에 있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200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개 이상. 그래서 대표 단어 그리고 예문 속에 있는 모르는 단어까지 해가지고 1회독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영단어 확인, 뜻 확인, 발음 확인, 품사 확인 이렇게 4가지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영단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뭐 영어 단어 있고 여기에 뭐 뜻 있고 예문 있고 영단어 있고 뜻 있고 예문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단어끼리 냅두시고 예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막 애플이면은 애플이라고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왼쪽을 보면은 영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영어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적어놓고 아 뜻은 이거구나 그냥 이해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왼쪽에다가 예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만 보시고 바로 뜻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예문에서 모르는 단어 뽑아가지고 대표 단어 밑에 적어두셔서 이제 누적 복습할 때 그날 몇 회독을 하실 때 이 영 단어만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장으로 당일 무한 회독입니다. 5회독으로 해결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20회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기억력이 좀 달려있는데 어쨌든 회독을 하고 나서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대답 못한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체크해야 되는 단어들은요. 본인의 단어장에 옮겨 적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단어장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마지막 테스트에서도 대답 못했던 단어들은 진짜 외우기 힘든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단어장에 옮겨 적으시고요. 다음 날이 됐을 때 누적 복습법에 의해서 이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너무 빡세다면 전날 것만이라도 복습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그냥 이거 전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단어장에 있는 것만이라도 누적 복습을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00단어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20단어를 이제 대답을 못했어. 마지막 테스트에. 그러면은 이것만이라도 누적 복습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날 것까지 하는 게 베스트긴 하겠죠. 어쨌든 본인의 단어장에 옮겨 적는 것까지 하면은 그날 단어 학습은 마무리입니다. 이때 무한 회독이라는 건요. 내가 단어 암기할 때 1회독 하고 나서 뭐 해석 공부하고 나서 2회독 하고 LC 공부하고 3회독 하고 RC 공부하고 4회독 하고 마지막 5회독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짜잘짜잘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날 무한 회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단어 암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문장 해석 방법을 가장 먼저 시청해주세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거 시청해주셔서 3가지 핵심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보면 끝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 3문장 해석 시리즈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해석 강의, 메인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47강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강씩 한 24일, 23, 4일 정도만 보시면 딱 완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30문장을 직독측해 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까지 싹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각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요. 한번 스스로 먼저 해석을 시도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나같이 토익은 이렇게 해석을 했네? 이 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해석에서 이제 바꿀 게 있다면 수정해 나가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문법 문제도 혼자 먼저 풀어보고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해석 시도해 보시고 먼저 문법 문제 풀이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적인 거라 그랬죠? 꼭 나중엔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파트 1, 2, 3, 4 영상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그냥 시청해 주시면서 해석 연습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료도 구글 링크에다가 다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기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 시리즈 하루에 2강 하는 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나눠서 분량을 나눠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단어와 해석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3번은 문법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2시간 문법 문제 총정리를 시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거 문법 문제 시리즈부터 하고 싶어요 하면요. 이거 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한 영상이기 때문에요. 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거 생략하시고 이거를 먼저 16강 하고 나서 한번 테스트용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하루 16강이고요. 각 강의당 3, 40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강씩 수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강의 시청 전에요. 저도 이것도 프린트물 다 인쇄하셔가지고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이걸 비교하는 과정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고요. 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문법 개념까지 학습하고 그 접근법까지 배우시면은 이제 다 착착착착 쌓일 겁니다. 그렇게 16강, 그러니까 16일에 끝내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기출 강의예요. 3번까지 하고도 시간이 있으시면 4번까지 진행하시는 겁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600점 이하이신 분들은요. 가보겠습니다. RC, LC의 모든 것 무조건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무조건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별로 한 문제씩 풀고 리뷰를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은 문제풀이 양 늘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트별 문제풀이법을 적용해서 문제풀이 해주세요. 왜?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LC의 모든 것, RC의 모든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고 적용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은 문제까지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날 파트별로 한 문제씩 풀면은 그렇게 문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모두 진행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LC 리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단어장에 정리해 주세요. 제가 그 단어 암기할 때 마지막 테스트 하고 나서 모르는 거, 대답 못한 거 본인의 단어장에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장에 얘네들도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기출 강의, 기출 문제집용 단어장, 뭐 해석 강의용 단어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단어장은 딱 하나만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그날에 몰랐던 걸 다 정리해 주시면 다음날 돼서는 이것만 피면 다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의 단어장에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를 풀었다면 한 문장씩 들으면서 머릿속 딕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머릿속 딕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딕테이션이란 말 들어봤죠? 받아 적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데 저는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머리로 바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리뷰할 때도요. 받아 적는 거 안 했어요. 그냥 머릿속 딕테이션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머릿속으로 받아 적는 거예요. 얘가 한 문장을 하면요. 한 템포 느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딱 이 정도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다 받아 적고 나서 해설지랑 비교해놓고 내가 이 단어가 왜 안 들리는지 분석하시고 나서 그 문장을 직독직해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직독직해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 직청직해 연습하는데 이때는 한 문장씩 따라 말하는 거 내가 이 문장을 발음할 수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말하면서 직청직해 연습까지 진행해 주세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3, 4는 추가로 얘는요 지금 파트 1, 2는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파트 1, 2는 파트 3, 4는 리딩도 있다 그랬죠. 25초 동안 질문 선택지 스키밍 연습 무조건 문제풀이 하실 때 진행하시고 나서 정답의 근거 문장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정답의 근거 문장이 딱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느끼시고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느끼는 게 LC 리뷰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시죠? 이거 꼭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트 3, 4 같은 경우는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질문과 선택지는 무조건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질문, 거기 나와 있는 선택지 단어들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해 주시고요. RC 리뷰로 넘어가자면요. 비슷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다 정리해 주시는 게 필수고 파트 5, 6는요. 한 문장씩 직독직해 하면서 왜 틀렸는지 분석을 먼저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파트 7은 한 가지 추가된다 그랬죠? 정답의 근거 문장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나온다. 질문 순서대로 정답의 근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의 근거 문장 그리고 그거의 순서 느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정답 근거 문장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오니까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LC에서는 파트 3, 4가, RC에서는 파트 7이 고득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연습이 없이는 절대 고득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건 제가 LC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선택지는 모두 해석하시고요. LC는 마찬가지로 다 해석해 주시고요. 그 RC 지문에서는 좀 어려운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 길이도 굉장히 많고 후치 수식이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한 문장에 막 4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0점 이하이신 분들은 그 문장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그 지문 해석할 때는요. 모든 문장 하시기보다는 정답의 근거 문장 있죠. 그것만이라도 해석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 문장 해석이 되어야지만 정답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만이라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지문에 질문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이 4개의
문장이 네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문장만이라도 직독직해로 제대로 해석하시고 모르는 단어 뽑으시고 얘가 어떻게 패러프리징 돼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지 파악하시는 거 딱 이렇게만 진행해 주세요. 이것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 해커스 노랭이 보카를 외운다고 해서요.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해커스 노랭이 하면서 기출문제 했는데 기출문제에서도 한 테스트당 200개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 1번부터 200까지 해서 제가 다 단어 정리를 했을 때 200개 이상이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단어 암기는 내가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모르는 건 무조건 나오고 그냥 내가 챙길 수 있는 것까지만 챙기고 들어가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600점 이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0점 이하 분들을 위한 토익 공부 학습법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영상 길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영상 길이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본인의 공부에 정말 직접 실천을 꼭 해주셔가지고요. 꼭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하려면 단어 암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해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독학으로 토익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대가 더 낮을수록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인의 공부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꼭 효과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과외 신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뽑히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나서 2기 혹은 3기를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